네, 반갑습니다. 앞으로 FAT 회계 실무 2급 같이 공부하게 될 최창호 회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AT 시험에 관해서는 뭐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오셨겠지만 본 수업에 앞서서 AT 시험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수업 어떻게 진행할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칠판에 제가 미리 좀 써놨거든요. 그래서 AT 이제 자격 시험이 크게 네 가지 등급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랑 하실 게 이제 이거죠. FAT 회계 실무 2급을 하시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이제 FAT 1급, 그다음 TAT 세무실무 2급, 1급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뭐 가면 갈수록 이제 범위가 당연히 넓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FAT 2급에서는 이제 회계 쪽만 나누는 것이고 FAT 1급 가면 회계에다가 부가가치세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 넓어지는 거예요. 그다음 TAT 2급 가면 이제 원천징수 이게 또 추가되는 것이고 또 가장 어려운 TAT 1급 가시면 법인세가 추가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랑 하실 것은 요거 가장 기본적인 급수인 FAT 회계실무 2급을 하시는 거고 시험은 뭐 네 가지 모두 그렇죠? 네 가지 등급 모두 객관식 이론 30점에다가 실기 7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주로 이제 실기가 물론 중요한데 앞으로 수업을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보통 뭐 다른 수업, 다른 뭐 교재나 뭐 다른 강사분들은 이론을 쭉 다 하잖아요. 이론 쭉 다 하고 나중에 실기 따로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실기할 때 이론 다 까먹죠. 그리고 이론만 쭉 해봐요. 지겹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수업 이제 교재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하면 이론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뒤에 뒤편에 이제 실무 이론 평가 대비라고 해서 교재마다 교재 챕터마다 객관식이 있어요. 객관식. 이론은 제가 설명드리는데 객관식은 제가 풀어드릴 수 없거든요. 시간 관계상. 그렇죠? 그리고 다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책에 해놨다 있잖아. 그렇죠? 객관식은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실기할 거예요. 실기.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재고자산을 배웠다 그러면 재고자산 이론 설명드리면 직접 객관식은 풀어보시고 혹시라도 객관식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학습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재고자산 관련된 실기하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도록 하고 챕터 1 바로 보시겠어요? 회계와 재무제표. 우리 첫 시간이잖아, 그렇죠? 첫 시간은 부담 없이 어려운 감도 꺼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 없이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책을 펼쳐놓고 수업을 칠판을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1절에 보시면 우리 FAT 회계 실무 2급이잖아, 그렇죠? 그럼 처음에 이제 회계란 무엇인지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1절에 회계 기초라고 해서 1번을 보시면 회계란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회계 정의. 그래서 뭐 저는 소위 회계란 것은 장사에 관한 일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하루하루 거래한 것을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회계란이라고 해서 이쪽에 와서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이시죠, 그렇죠? 회계란 돈의 흐름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장사에 관한 일기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조금 제가 길게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우리 회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전에 공부하셨던 분들은 옛날 분들은 뭐 북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뭐 상업북이, 공업북이 할 때 북이. 또 요즘은 뭐 경리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죠? 회사 경리과에 있죠. 그래서 회계, 부기, 경리 다 같은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정의를 내리기 전에 제가 조금 더 원초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사회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가장 일반적으로는 회사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취직하는 거죠, 그렇죠? 취직해서 월급 받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와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치킨집 해야지, 그렇죠? 퇴직해서 이제 장사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가장 행복한 것은 부모님 잘 만나시는 거죠, 그렇죠? 금수저. 그래서 아버지한테 예를 들어서 거액의 재산을 뭐 물려받았다, 상속받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광의로 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회계 업무의 대상이지만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회계란 것은 여러 가지 돈 버는 것 중에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냐 하면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사업을. 이게 이제 회계 업무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회사. 아셨죠? 쉽게 회사.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회사의 종류를 기업을 다시 한번 분류해 볼게요. 책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책에 보시면 이번에 회계상 기업에 분류한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회계란 것은 사업,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업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양가를 1번에 소유 형태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소유 형태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보고 두 번째는 무슨 장사 하시는지 업종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 볼게요. 업종. 자, 먼저 소유 형태 쉽게 개인 사업자입니까? 법인 사업자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뭐 내 돈 출자해서 내 이름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개인 사업자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게 개인 사업자가 있죠. 그렇죠? 개인 사업자.
그리고 덩치 큰 법인 사업자가 있죠. 그렇죠?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그렇죠? 주식회사. 그래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출자받아서 만든 법인 사업자가 있죠. 그렇죠? 개인과 법인이 있다. 이 정도는 아시죠? 자, 그냥 업종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장사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 와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업종이 있죠. 뭐 제조도 있고 뭐 도소매도 있고 건설 업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처음이니까 단순화해서 회계는 모든 업종을 딱 두 개로 구분해요. 첫 번째가 물건을 사다가 파는 회사 있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물건 떼와서 파는 회사. 그렇죠? 이걸 도소매업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도매업은 왕창 파는 회사고 소매업은 조금씩 파는 회사고. 그렇죠? 여하튼 간에 물건을 사다가 파는 회사가 있죠.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동네 슈퍼, 그렇죠? 마트, 편의점 이런 데잖아. 그렇죠? 편의점 생각해봐요. 편의점에 파는 캔커피는 편의점이 맞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다가 파는 거잖아. 그렇죠? 사다가 마진 붙여서.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물건을 직접 만들어 파는 회사가 있죠. 그렇죠? 제조회사가 있죠. 제조.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 뭐 잘 나가는 대기업들은 거의 다 제조회사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만들어 파는 삼성전자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도 만들어 팔고 스마트폰도 만들어 팔잖아요. 그죠? 지가 만들었죠? 그 다음 자동차 만들어 파는 회사 현대자동차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현대차가 뭐 자동차를 어디에 사서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직접 만들어 파는 거죠. 공장에서. 그죠? 그리고 뭐 제가 좋아하는 걸 하나 쓰면 맥주 만들어 파는 하이트 맥주. 그죠? 하이트 맥주도 맥주의 원료를 사와가지고 볼인가요? 메간가? 그죠? 여하튼 사와가지고 맥주 만들어 팔잖아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도소매 생각해봐요. 도소매. 쉽게 편의점. 동네 슈퍼 생각해봐요, 그냥. 그죠? 편의점 아저씨는 어떻게 장사하는 것인가? 물건 사와다 파는 거잖아. 그죠?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구입하겠죠. 물건을 구입해서. 예를 들어 하이트 맥주로부터 맥주 사오겠죠. 캔 맥주. 그죠?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겠지. 그죠? 보관하다가 손님이 찾아오시면 여기다가 마진을 보태서, 마진 붙여서 팔겠죠. 그죠? 물건을 판매한다. 어려운 거 없죠? 그죠? 그 다음 제조회사 하이트 맥주 생각해봐요. 하이트 맥주. 하이트 맥주는 직접 맥주를 만들어 팔잖아. 그죠? 맥주에 원료가 있겠지. 그죠? 뭔지 모르겠지만 맥주의 원료를 사와서 역시 물건을 구입을 해서 그냥 파는 거 아니죠. 공장에서 맥주를 만들잖아. 그죠? 제조한다고 그러죠. 제조. 공장에서 만들어서 그리고 맥주가 딱 나오면 이걸 저 편의점에 넘기겠지. 그죠? 물건을 파는 거죠. 이해했죠? 자, 여기서 정말 회계 처음 하시는 분들은 FAT 2급은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노란색으로 제가 칠판에 쓰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파는 물건 얘기할 때 상품이라 부르기도 하고 제품이라 부르기도 하잖아. 그렇죠? 막 부르잖아. 그렇죠? 근데 회계는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편의점에서 팔려고 사온 맥주를 뭐라 부르냐 하면 파는 물건을 상품이라 불러요. 상품. 됐죠? 그 다음 구입했다, 사왔다는 말을 상품을 매입했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관하다가 팔죠. 얘도 똑같죠. 그렇죠? 얘도 맥주죠. 그래서 판매용 물건을 상품이라 불러요. 팔았다는 말을 매출했다고 부릅니다. 노란색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도소매업, 예를 들어 편의점을 회계식으로 표현한다면 편의점 아저씨는 상품 매입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마진을 붙여서 상품을 매출하시는 거죠. 용어 기억했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저 당연한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라고 하시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용어 자체가 생소하단 말이죠. 상품 매입, 상품 매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쪽에 와서 하이트 맥주가 이제 맥주의 원료 사왔잖아요. 그죠? 원료. 얘를 뭐라 부르냐 하면 원재료라 불러요. 원재료. 그 다음 사왔다는 말을 역시 고상하게 매입했다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만들어 팔죠? 맥주죠? 아까 맥주 뭐라고 불렀어요? 편의점에서. 상품이라고 불렀잖아. 그렇죠? 근데 상품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만들어 파는 물건을 상품이 아니라 제품이라 부르는 거예요. 제품. 만들어 파는 거니까. 됐죠? 역시 팔았다는 말을 매출했다고 부릅니다. 이게 차이점 아시겠죠? 같은 맥주를 할지라도 내가 사다가 파는 것은 상품의 것이고 내가 직접 만들어 파는 것은 제품인 거예요. 구분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쓰고 계신 스마트폰,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 거 스마트폰 갤럭시 S 이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기 회사 제품입니까? 상품입니까? 스마트폰 만들어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가 만들었죠? 제품인 거예요. 우리 제품.
그렇죠? 근데 저기 저 뭐 휴대폰 매장 가셨잖아요. 매장. 대리점이라 쓸게 그냥. 휴대폰 대리점. 거기서 보시면 쭉 진열돼 있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서 대리점 입장에서는 그 스마트폰은 상품인 거예요? 제품인 거예요? 상품인 거죠. 지금 만든 거 아니잖아. 그렇죠? 상품이라 부르는 거예요. 같은 스마트폰을 부를 때도. 구분하셨죠? 책 정리해 드릴 테니까 칠판 보고 계시면 됩니다. 아셨죠? 책 다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떠든 이유가 이렇게 보세요. 우리 처음에 AT 급수가 FAT 2급 1급, TAT 2급 1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FAT 2급 배우잖아요. 자, FAT 2급은 일단 개인 사업자가 나와요. FAT 2급은 FAT 1급 가시면 법인 사업자 나옵니다. TAT 포함해서. 그렇죠? 그리고 업종을 보시면 도소매업이라고 했죠. 그렇죠? FAT 2급하고 1급은 도소매가 나와요. 실기시험에. 근데 TAT 세무실무 가시면 TAT 1, 2급은 제조회사가 나옵니다. TAT 2급, TAT 1급은. TAT 1급. 아셨죠? 그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FAT 2급이잖아요. FAT 2급이니까 실기에서는 무슨 사업자가 나오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이면서 편의점 하시는 분. 이해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FAT 1급 가시면 법인이면서 편의점 하시는 분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죠? TAT 2급은 또는 TAT 1급은 법인이면서 제조회사가 나오겠지. 아셨죠? 제조회사가 좀 어렵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소매는 쉽잖아요. 물건 사다 팔면 되잖아. 그죠? 근데 제조회사는 사와다 만들어 팔아야죠. 맞잖아요. 그죠? 만들 때 뭐가 하나 추가되냐 하면 맥주 하나에 들어간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게 있어요. 원가 회계라는 게 있어요. 원가 회계. 여기 좀 어렵거든요. 여기 추가되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TAT 2급 하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그죠? FAT 2급 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크게 회계란 것은 장사를 대상으로 하는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기업을 제가 크게 소유 형태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으로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도소매랑 제조로 갈랐죠. 결론은 FAT 2급은 개인 사업자이면서 도소매하는 분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이 책은 당연히 원재료 제품이란 말은 안 나오겠죠. FAT 2급 책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만 나오는 거예요? 상품 매입에서 상품 매출한다만 나오는 거지. 우리의 깔린 과정 도소매업이라는 얘기지. 이해하셨죠? 자.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쓴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칠판 보면서 책 보시면 되겠지. 자, 1번 회계란이라고 해서 뭐 회계 정리를 장황하게 내린 건 아닌데 그냥 장사에 관한 일기다. 하루하루 일어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고 2번에 보시면 회계상 기업에 분류있죠. 그렇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소유 형태에 따라서 개인과 법인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 그렇죠? 그다음 양가로 2번 업종에 따른 분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업을 제가 책에서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재화를 파는 회사, 상기업 이거예요. 도소매업을 다른 말로 상기업이라고 불러요. 상기업. 상품 파는 회사.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제조업이 있죠. 그렇죠? 두 개 다 일단 물건 파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우리 재화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있죠. 책에 보시면 용역을 제공한다.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해주는 회사. 서비스 업종이 있죠. 이건 뺀 거 제가 뺐어요. 이걸 일부러.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동네 세탁소, 미용실이잖아. 미용실 머리 깎아주잖아요. 물건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서비스 업종이죠. 그렇죠? 그런 게 있다. 근데 여하튼 간에 FAT급은 도소매를 대상으로 한다. 상품 매입과 상품 매출. 단어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회계 정리를 좀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해했죠? 어려운 거 없죠? 여기까지.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회계 정리라고 해서 그림 나와 있죠. 거래가 발생을 하고 그림 보이시죠? 장부의 기록에서 뭐 회계 정보로 제공한다는 그림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그림 펼쳐놓고 칠판 보시면 돼요. 회계 정리를 제가 조금만 길게 설명드릴게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편의점 한다고 했죠. 도소매업 대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김씨란 분이 있다고 쳐봐요. 이분이 이제 회사 다니다가 그만두고 뭐 할까 고민하다가 편의점을 하나 오픈하신 거예요. 그렇죠? 치킨집은 안 돼요. 치킨집은 제조회사잖아. 그렇죠? 치킨 튀겨서 만들어 파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는 것은 상기업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2000X1년도 1월 1일 날 편의점을 시작하신 거야. 슈퍼 편의점 오픈하신 거야. 2000X1년도 그냥 올해란 뜻이면 올해. 아셨죠? 어떤 분들은
20 곱하기 1이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올해라는 뜻이에요. 올해. 그죠? 그러면 일단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고 가정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맨 처음 장사하려면 뭐가 필요하세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계획을 짠 거지. 내가 편의점을 하나 오픈하는데 편의점 오픈하면 보증금도 내야 될 테고 그다음 뭐 냉장고 사와야 되겠죠. 그렇죠? 냉장고도 사와야 될 테고 나 혼자 하면 힘드니까 알바생도 한 명 고용할 테고 그렇죠? 그래서 대충 짜보니까 편의점 하나 오픈하려면 현금이 2억 필요해요. 지금 당장 현금으로 2억. 근데 통장에 있는 돈 내 보니까 내 돈 얼마밖에 없냐 하면 1억밖에 없어 지금. 1억. 자기 돈이라 쓸게요 그냥. 자기 돈. 내 돈 1억밖에 없어요. 1억 모자라죠? 어디 가야 돼요? 은행 가야지. 은행 가서 대출 받은 거야. 아셨죠? 그래서 은행 돈 1억을 빌린 거예요. 그래서 요 2억을 만들었어.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또 이걸 봐요. 현금 2억 원의 돈을 마련하신 거잖아. 그렇죠? 이걸 유식하게 자금 조달이라 불러요. 자금 조달. 돈 마련하는 것을. 그럼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내 돈 있으면 내 돈 쓰고 없으면 빌려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내 돈을 아니면 남의 돈. 은행 돈도 남의 돈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렇게 불러요. 용어를. 내 돈 1억 원을 넣는 것을 출자라 불러. 회계에서는 출자. 출자한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남의 돈 빌려오는 거 있죠. 뭐 융자, 대출 많이 쓰잖아. 그렇죠? 고상하게 차입이라 부르는 거예요. 차입. 정리했죠? 그럼 이걸 또 회계식으로 유식하게 표현하면 김 씨가 편의점 하기 위해서 현금 2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신 거죠. 그 중에 은행 돈 1억 원은 차입했고 자기 돈 1억은 출자하신 거지. 이해하시겠죠? 조금만 길게 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땅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겠어요? 냉장고 사와야지. 그죠? 캔커피, 캔맥주 보관하려면. 그래서 냉장고를 사온 거야. 냉장고를 우리 회계에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비품이라 부르거든요. 비품. 냉장고, 비품을 구입하시고. 혼자 하기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직원도 한 명 고용하신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냉장고 채워놔야지. 그래서 캔커피, 캔맥주 사온 거예요. 상품을 매입해서. 그 다음 뭐 쭉 거래를 했겠죠. 그죠? 그리고 팔았다. 상품 매출한 거지. 그죠? 상품을 매출하신 거야. 1년 동안 장사를 쭉 하신 거죠. 1년이 끝났어요. 가정이에요, 지금부터. 그래서 1년 동안 편의점 열심히 해서 이분이 얼마를 벌어들였냐면 우리가 소위 그냥 흔히 일상적인 표현을 쓰면 수입이 2억이에요. 2억. 그 다음 쓴 거 있겠죠. 편의점 하려면 뭐 직원 알바생 월급도 줘야 될 테고 전기요금도 나갈 테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출한 게 경비 쓴 게 1억 원이에요. 그럼 산수죠. 2억 벌어서 1억 썼어요. 얼마 남겼어요? 1억 남겼잖아. 그렇죠? 1억 원을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순수입이라고 그러죠. 순수하게 남긴 돈. 순수입 1억 원을 남기신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으로 전부 다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현금 2억 받고 현금 1억 쓴 거예요. 됐죠? 현금으로 거래했다면 12월 말에 현금 얼마 있을까요? 2억 들고 시작했는데 1억 더 벌었으니까 당연히 3억 되겠지. 맞죠? 3억. 요 밑에 있는 숫자는 좀 기억하세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재무제표 만들거든요. 3억. 은행 돈은 아직 안 갚았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 내 돈이 이제 2억이 됐겠지.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2억 들고 있었는데 1억 더 벌어서 3억 되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선을 긋고 1년 동안 위에 보시면 비품 사고 직원 채용하고 상품을 사서 팔았다. 매입해서 매출했다. 이거 뭐예요? 거래한 거죠. 거래 아시죠? 그렇죠? 주고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현금 2억, 순수입 1억, 현금 3억. 이건 뭐예요? 거래를 하면 당연히 돈을 주고 받겠죠. 여기에 따른 돈의 흐름이잖아. 그지? 했죠? 그럼 당연히 집에서도 가계부 쓰잖아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거래에 따른 1년간의 거래에 따른 돈의 흐름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연히 장부에 기록해야죠. 물론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우리가 배울 거야 앞으로. 그렇죠? 여하튼간에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계부 쓰듯이. 여기서 또 원초적인 질문. 왜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단
내가 가게 주인이에요. 김씨 아저씨. 그죠? 그럼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1년 동안 쓰고 쓴 돈, 번 돈을 머릿속에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부에 적어놔야죠. 그죠?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 그죠? 첫 번째가 일단 관리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관리 목적. 이건 누구 입장에서 쓰는 거냐 하면 경영자 김씨 아저씨. 그죠? 이 사람 유식하게 편의점 아저씨 주인을 유식하게 경영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경영자. 경영자 입장에서는 장부를 기록해야지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얼마 벌었고 얼마 썼는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세무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세무 목적. 세금 신고 목적 쉽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하시면, 사업을 하시면 개인 사업자라면 1년에 한 번 소득세, 법인 사업자라면 1년에 한 번 법인세라는 세금 내거든요.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그럼 세무서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야, 세금 걷어가는데, 야, 너 기분 나쁘게 생겼는데 많이 거둘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번 돈에 대해서 매겨야 되겠죠. 세금을. 그렇죠? 당연히 번 돈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부를 기록한 걸 봐야 되겠지. 아시겠죠? 장부를 기록해야지 나중에 세무서에 번 돈이 얼마라서 세금이 이만큼입니다라고 신고할 수 있겠죠. 그렇죠? 세금 신고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세무 목적.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약간 추상적인 얘기인데 보고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 목적. 이건 누구냐 하면 주주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는 해당이 없는데 우리 큰 회사 삼성전자라면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물론 뭐 이건희 회장도 좀 지분을 가지고 있겠지만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진짜 주인이잖아. 그렇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큰 회사라면 1년에 한 번 1년 동안 거래에 따른 돈의 흐름을 기록해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재무제표란 걸 만들어서 주주총회 가서 주주한테 보고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우리 회사 영업 실적이 경영성과가 이러합니다라고 보고하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끝났어요. 자, 회계 정리 나왔죠. 그렇죠? 회계란 뭐죠? 쉽게 장부에 기록하는 거. 너무 우습게 보이잖아. 그렇죠? 유식하게 얘기하면 1년 동안 거래에 따른 돈의 흐름을 장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왜 기록합니까? 이런 목적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장부에 기록한다. 그리고 보고하는 것이다. 장부 기록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적을게요. 혹시 회계를 조금 공부하셨거나 예전에 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이 회계를 다시 구분해요. 그냥 회계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구분한다면 경영자가 관리 목적으로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관리회계라고 불러요. 굳이 구분한다면 관리회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세무서에다가 세금 신고 목적으로 장부를 만드는 것을 세무회계라고 불러요. 세무회계. 세무회계 들어보셨죠? 길 가다 보시면 간판에 세무회계 사무실 적혀 있잖아. 그렇죠? 세금 신고하는데. 그죠? 그리고 주주한테 보고 목적으로 장부를 만드는 것을 재무회계라 불러요. 재무회계.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회계 공부한다 그러면 보통 재무회계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갈라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책 보세요. 혹시 뭐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스톱하시고 필기하시고. 자, 책 보시면 회계 정의 보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박스 그림. 그래서 거래가 발생하면 이걸 돈의 흐름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장부에 기록해서 이걸 유식하게 보고하는 것을 회계 정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우리 회사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인 경영자 있잖아요. 경영자. 경영자 올해 회사의 실적은 얼마나 될까? 뭐 주주는 이 회사 주식을 사도 될까? 뭐 배당금 얼마나 될까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렇죠? 주주. 채권자는 돈 꿔준 회사. 그죠? 뭐 세무서도 있고 거래처도 있대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이 회사에 관심 있어 한다. 그걸 장부를 기록해서 보여주라는 얘기죠. 그렇죠? 되셨나요? 쉬어도 되죠? 이 숫자만 살짝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음 시간에 찾아옵니다. 다시. 자,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세요. 북이란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북이. 장부를 기록한다는 걸 줄여서 북이라 부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시작할 때 회계랑 북이랑 똑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살짝 차이 나요. 살짝.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북이란이라고 있죠. 북이. 북이가 뭐냐면 줄여서 장부 기록한다를 줄여서 북이라 불러요. 장부 기록한다. 그죠? 그래서 뭐 회계랑 북이랑 거의 흡사한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조금 전에 방금 정해드렸지만 회사의 거래가 발생하면 여기에 따라서 돈의 흐름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돈을 주고 받는다. 장부에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앞으로 배우면 되고 잘 기록하겠죠. 그렇죠? 여기까지만 하면 북이라 부르는 거야.
부기. 그죠? 단순하게 그냥 장부를 기록해요 라고 하는 걸 부기라 불러요. 근데 조금 더 나아가서 장부 기록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경영자도 보고 주주한테도 보고하시고 세무서에다가 세금 신고한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냥 통틀어서 보고라 부를게 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걸 보고라 부르잖아. 그렇죠? 여기까지 가시면 이게 더 넓은 의미를 우리가 회계라 부르는 거예요. 회계. 굳이 구분하면. 그죠? 그래서 그냥 부기란 것은 그냥 장부를 기록하는 그 작업. 장부를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회사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것을 유식하게 회계라 부르는 거예요. 더 넓은 개념. 아셨죠? 그래서 예전에 객관식이 나왔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옳은 걸 고르라고 할 때 회계란 것은 단순하게 장부를 기록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틀렸죠. 단순하게 장부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기록해서 보고하는 것까지죠. 그렇죠? 회계란 것은 더 넓은 개념. 그게 3번입니다. 부기란. 회계랑 부기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양가류분의 단식부기란 게 있고 그 다음은 양가류분의 복식부기란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세요. 아셨죠? 우리가 하는 것은 복식부기거든요.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분계하는 거 다 배우거든요. 그래서 양가로 1번 단식과 양가로 2번 복식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4번 회계기간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너무 길게 하면 또 꺼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4번 회계기간 보세요. 회계기간. 그래서 장부를 만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쪼개서 만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회사가 한 100년 장사에 100년치를 장부를 만들 수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번 만드는 거예요. 장부를. 1년에 한 번 만드는데 장부를 만들어서 장부를 기록해서 만드는 걸 재무제표라 부르거든요. 다음 시간에 바로 할 테니까.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1년에 한 번 장부를 만드세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1월 1일부터 달력에 따라서 12월 31일까지 이렇게 가정하죠. 그렇죠? 1년마다 한 번씩 장부를 만들어 주세요. 물론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회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회사는 뭐 증권회사 같은 데 보시면 1년을 이렇게 정해. 달력에 따라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4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렇게 1년으로 보겠대.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짜증나잖아요, 그럼요. 그죠? 그냥 이렇게 할게. 그냥 우리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시험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회사들은 다 거의 99%가 이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용어를 하나 기억할 게 있어요, 용어.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그죠? 전기, 단기, 그리고 차기란 게 있잖아. 그죠? 여기 볼게요. 1년마다 한 번씩 장부를 만드는데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치고 올해 요게 이렇게 1년이에요. 1년. 그죠? 요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라고 쳐봐요. 그죠? 우리는 그냥 보통 부를 때 올해라 부르잖아. 올해. 응? 회계에서 올해를 뭐라 부르냐 하면 단기라 불러. 단기라 불러. 올해를. 그죠? 그럼 올해 입장에서는 작년 있죠? 작년을 뭐라 부르냐 하면 전기라 불러. 전기라 불러. 전기. 그렇죠? 그러면 내년은 뭐라 부를까요? 내년을 차기라 불러요. 차기. 용어 기억하시겠죠? 올해를 단기, 작년 정기, 내년 차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내후년은 뭐라 부르겠어요? 차차기. 차차 두 번 들어가서. 그죠? 일단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작년에 처음 설립되었다면 첫 해가 한 살이죠. 우리나라 나이 매길 때 태어나면 무조건 한 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작년에 설립되었다면 작년이 첫 해가 되겠지. 1기가 되는 거예요. 한 살. 그렇죠? 올해는 몇 살? 2살. 2기가 되는 거예요. 올해가. 내년에 몇 살? 3살. 3기가 되는 거예요. 4기, 5기, 6기 계속 가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 있죠. 올해 입장에서 단기 입장에서 1월 1일 날을 기초라 불러. 기초. 단기초. 그리고 12월 말일 날을 기말이라 불러. 단기말. 요 사이 뭐라 부르겠어요? 기중이라 부르겠지, 요 사이는. 그죠? 기중. 용어 암기하셔야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자, 그리고 기말을 또 이렇게 불러요. 회계에서 기말을 여러 가지 말을 쓰는데 요 기말을 다른 말로 결산일이라고 불러. 결산은 뭔지 안 배웠죠? 그냥 한 해를 마무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 또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부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불러요. 끝나는 날 쉽게. 그죠? 그래서 12월 말일 날 여러 가지 표현 쓰는데 12월 말 기말이라 부르기도 하고 결산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보고기간 종료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이거 저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저쪽에 가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해결한 것은 사업 가지고 하는 겁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 회사를 쪼갰죠. 개인, 법인, 도소매, 상기업, 그리고 제조업 회사로. FAT급은 개인 사업자이면서 도소매, 상기업이 나온다. 상기업의 기본 요구는 뭐였어요? 상품 매입에서 상품 매출한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워졌는데 회계의 정의, 회계란 것은 거래에 따른 돈의 흐름을 장부의 기록에서 보고하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한테 경영자 관리 목적, 세무서, 세금 신고 목적, 그리고 주주한테 보고 목적으로. 그거까지 다 기억할 필요 없으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것은 개인 사업자이면서 도소매, 상기업, 상품 매입, 상품 매출 기본 용어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기와 회계의 차이점이 있었죠. 그렇죠? 부기란 것은 그냥 기록만 하는 거, 회계는 더 나아가서 부고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회기기간. 그렇죠? 회기기간.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1년이고 정기, 단기, 차기, 기초, 기중, 기말, 기말을 다른 말로 결산일, 보고기간 종료일 같은 얘기를 한 거.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또 재무제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